오늘 주제는 교합력 특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교합력 특정과 저장력의 저하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준을 어차피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이 일본의 구강기능 검사 항목에서 이게 이제 따오신 거기 때문에 기준을 제가 일단 일본의 구강기능 검사 항목에다가 제가 기준을 두고 각각의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간단한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태까지 구강 내 환경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었던 거죠. 구강 위생 불량과 구강 건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기능 아주 크게 큰 대제목을 보면 개별적 기능의 평가라는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교합력 평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강의에 이제 주제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적 기능 평가에서 저작 기능 저하 이 두 가지 교합력 평가와 저작 기능 저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교합력 평가와 저작 기능 저하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씹는 힘 저하라는 거 하나의 이제 기준이 있어서 요게 이제 저희 요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합력과 저작 기능 저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제 저장 능력과 구강 건강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는 다양한 식품의 선택과 섭취 제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화 불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결핍.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삶의 질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삶의 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기능 저하란 뭐냐? 뭐 씹는 것, 그다음에 삼키는 것, 말하기 등의 어떤 구강 기능의 저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는 이제 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노쇠와 노화, 노화는 되게 다른 얘기인데요. 저절로 늙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화나 구강 건조증, 치아 상실, 근육 악화 등에 대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구강 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합력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이 교합력이 좋아야 음식을 잘 분쇄하고 또 분쇄하다 보면은 잘 이제 뭉쳐지고 삼켜지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잘 드셔야 영양 상태가 좋아지시는 거잖아요. 건강한 상태가 돼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건데 이 영양 상태가 교합력이 약해지면 음식 자체를 충분히 씹을 수 없어서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단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이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섭취하지 못하고 결국에 부드러운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실 텐데 부드러운 음식들이 보면 이제 아시아 계통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쌀이나 이런 게 탄수화물 계통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 섭취에 이런 문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은 치아와 잇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당뇨병 등 전신 질환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은 음식을 섭취에 대한 어려움이 결국에 이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다음에 또 이제 잘 삼키고 이제 잘 씹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면 이제 결국에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삶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장 능력의 저하 원인은 이제 잔존 치아가 이제 감소가 됐을 때,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8020 운동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80 운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20, 20개 치아를 80세까지 이제 갖고 가자. 이런 뜻으로 2080 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합력이 감소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타액 양이 감소가 되면 결국에 음식물을 잘 버물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음식을 잘 씹고 잘 버물러 주고 잘 삼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계시는 정의원 그 노년내과 교수님 여러분도 되게 유명한 책을 지금 세 권째 나왔는데요. 이제 노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이제 강의도 하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구강 저작에 대한 것과 관련된 논문을 이제 쓰셔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노인의 허약 정도와 저작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노쇠 비율이 2.68%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내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군을 갖고 이제 이런 상태 노화에 대한 계산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결과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씹는 어려움이 약 1.29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한 사랑니나 썩은 치아, 충치를 제외한 건강한 연구치의 이제 추가 손실은 저작 기능에서 3% 정도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노년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저작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구강 기능 저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구강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 저하가 그 몸에 대한 전신내에 대한 기능 저하를 이제 야기하게 되고 먼저 입에서 먼저 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산병원에서 계시는 정현 교수님께서 이런 발표를 또 좋은 이제 이런 논문을 또 발표해 주셔서 저희한테 도움되는 그런 논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구강 기능 저하에 대한 이런 논문들도 많이 살펴보시면 되게 그냥 비슷한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요인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구강 내 요인, 이제 저작에 대한 기능 저하가 된 것에 대한 구강 내 요인으로는 결국에는 노인분들은 치아 문제에서는 결국에 이를 상실하는 경우와 이가 마모됐을 때 저작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저작력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노화에 따른 치아의 상실이나 치주질환, 충치 등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모는 아무래도 너무 어트리션이 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작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떤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를 너무 많이 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가 많이 절단면 자체가 아니면 교두 자체가 다 이제 없어져서 밋밋해지면 결국 저작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과 치주질환에 대한 부분은요. 잇몸 염증이 있으면 치주질환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저장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는 구강 내에서 틀니나 보철물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부적합한 틀니를 썼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잘 맞지 않는 틀니에서는 그리고 이런 틀니는 착용감이나 안정감의 문제로 환자 자체도 뭔가 이걸 끼고 음식을 씹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잖아.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저장력이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강 외 요인으로는 타액 분비의 감소이죠. 그래서 건조증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적인 거로 인한 어떤 쇼그렌 증후군이나 아니면 전신 질환에 의해서 너무 많은 복용약을 했을 때 그 약에 대한 약물 부작용으로 건조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타액 분비 감소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저장력의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과 관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TMD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럴 때 이제 통증과 불편을 초래하니까 잘 씹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죠. 입 벌리는 게 너무 힘들거나 그런 불편감이 있을 때. 또 특히나 이런 구강 근육, 뺨 근육이라든지 혀 근육 자체가 이제 약해져서 이럴 때 저장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전신적 요인에서는 신경계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경우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저작 근육의 이제 기능 저하가 되고 최근에 제가 본 분에서도 입을 크게 못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내 자체가 되게 이제 구강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씹는 기능도 이제 저하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위축증도 같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 능력을 그런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체분법이라고 하는 이런 입자 측정을 해내서 하는 이제 방법으로는 젤리나 아몬드, 땅콩 등 당근 뭐 이런 것들을 씹은 다음에 저런 채를 여러 개를 해서 채에 걸러가지고
각각이 나온 이제 무게를 측정해서 이제 곱하기 뭐 몇을 하고 뭐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그런 정도로 이제 걸러졌는지 이런 거를 보고 입자 자체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평가를 하는 방법이 또 있겠고요. 또는 이제 마이 구미 같은 이런 젤리를 이용해서 그 젤리가 20초 동안이나 30초 동안 씹었을 때 어금니로 꽉꽉 맞물려서 씹었을 때 이게 몇 조각이 나는지 이런 조각에 따라서도 점수를 1에서부터 10까지로 매겨가지고 그 스코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6, 4, 2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너무 어금니 맞물림이 전혀 없어서 저렇게 이제 마이구미가 저렇게 잘라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 6 이상으로 되면은 어금니 좌우가 네 군데 있는 사람으로서 잘 이제 씹히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구미의 편에 대한 이게 조각에 나눠진 것을 입자를 보고서도 이렇게 이제 스코어를 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색이 변화되는 껌 테스트를 이용해서 껌을 갖고 또 저작 기능을 이제 알아볼 수도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력을 측정하는 측정 기계 같은 거가 또 이제 GC에서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고 T스캔 뭐 여러 이제 기계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이제 이 교합력의 측정기가 저작 기능의 정량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이 교합력 측정은 저작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딱 만나는 그 윗니아랫니가 맞붙었을 때 그 힘을 보는 거여가지고 이게 생활에서의 그 음식을 씹는 그런 그 교합력, 저장력 이런 것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껌을 씹게 해서 그 껌이 색깔이 변화돼서 이 사람이 저작 기능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지 아까 같이 마이구미를 통해서 또 어떻게 쪼개지는 정도가 어떤지 또는 이제 그 포도당 같은 거를 그 마이구미 같은 구미를 씹게 해가지고 거기서 글루코스를 측정해내는 것으로 그 값으로 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이 구강 내 저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구강 내에 있는 저작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씹는 기능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루코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정상치, 그다음 불충분한 씹기 기능치, 심각한 이제 저하일 경우에 이렇게 아예 딱 측정된 그 기준점을 갖고 이 기준치에 해당된다면 정상적이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지금 120 정도라면 치주병이나 치아 상실 등으로 인해서 저장력이 감소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어금니 상실이 대구치가 상실되어 있을 때는 저렇게 100 이하로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면 이분은 구강 기능 저하, 그러니까 오랄 프레일이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구강 저하로 전신 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기 기능에 대한 부분을 또 측정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구미 같은 걸 측정해서 글루코스를 여기서 빼내서 거기서 나오는 측정 값으로 그 사람의 구강 내에 지금 현재의 씹는 기능치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틀니 치료 후에 한 150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연치는 200에서 250이잖아요. 그래서 씹는 기능치가 정상 수준인 200에서 250까지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 틀니는 150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씹는 껌을 통해서 이분의 이제 저장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이제 자이리톨, 그러니까 롯데에서 나온 자이리톨 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수입이 안 되어 있고, 저희도 이거를 그 오상환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노인 그 재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저희도 이걸 처음 접을 했고, 이걸 그래서 저희가 그 아마존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직구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해서 이걸 하게 되고요. 간단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본인의 구강 이게 씹는 걸 상태를 갖고 바로 이제 색깔을 보고 이제 그 이제 저작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쉽고. 그래서 딱 그 시간은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60회 정도를 60초 정도를 씹는 거니까요. 그래서 씹고 이렇게 뱉어서 저 정도 껌의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서는 저렇게 녹색이나 갈색의 껌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저장 능력이 지금 저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나 아니면 노인까지도 이렇게 껌으로써 이렇게 평가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저장력을 위한 씹는 음식물을 가이드가 뭐 이렇게 일본, 미국, 유럽, 한국에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조한 음식을 또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저장력을 좀 고려해서 이 부드러운 음식으로 조리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음식들을 이제 일본은 이런 음식들을 이제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단백질이나 익힌 야채, 섬유질, 뭐 이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일이나 뭐 이런 유제품, 곡물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나라별로 본인들이 먹고 있는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음식분에서 이렇게 군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짜놨어요. 유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고기가 갈비찜인 거고요. 그리고 찜닭, 그다음에 두부조림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단백질 음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힌 야채에서는 나물 무침이나 무조림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드러운 과일로는 배나 감, 바나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으로는 두유와 요거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곡물로는 이제 쌀밥이나 아니면 이 곡물 이제 섞여 있는 잡곡밥, 그다음에 찹쌀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저작 기능은 남아있는 치아 수와 음식물의 크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노인의 영양 섭취와 전반적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능력과 영양 상태, 그러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20개가 이상 있는 노인은 20개 미만인 노인에 비해서 과일과 채소 섭취가 많아지고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 섭취가 좀 풍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치아 수에 따라서도 음식의 종류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에서 이런 영양소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섭취를 못 한다는 거죠. 음식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 부분을 섭취를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잔존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저작 기능이 향상이 되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요. 잔존 치아의 숫자가 적을수록은 저작 기능이 저하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소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음식물의 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클수록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이 씹을수록 또 이 치아의 잔존 숫자가 적은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잔존 숫자가 적은 분들은 음식 크기를 좀 작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씹는 것보다는 덜 씹게 해서 이 부담을 좀 감소시켜서, 그렇게 하면서 음식 섭취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영양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수록 저작 부담이 증가하게 되니까 소화 문제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노인분들에게는 음식물을 조금 이제 크기도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편이 그 노인 관련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때 제가 요양원을 가서 같이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음식물을 정말 새 모이 같이 막 조사가지고 음식들을 이제 식사를 하시게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저렇게 잘게 해주시면 오히려 이 연화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게 맞나?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살에 걸려서 아니면 기도에 혹시라도 막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음식을 잘게 썬다라고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걸 배우면서 제가 또 느끼게 되었어요. 아,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인의 저작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잔존 치아의 수를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이제 작은 크기로 잘라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환자들한테도 이제 보호자분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이분이 잘 드시게 하는 게 음식을 못 드세요 이런 말씀을 혹시 보호자가 저희가 진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이런 방법, 식생활을 어떻게 한번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환자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